네, 아마 다음 전당대회는 3월쯤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 유승민 전 의원이 뛰어들면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당 지도부 안팎에서의 여러 가지 비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은 이번 전당대회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윤심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2016년에 신박 간별사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기호 1번을 민주당한테 내주고 지금 7년째 우리가 기호 2번을 하고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충성을 하지 못해서 이 난리인지 무슨 왕이 있는 왕정이 아니잖아요. 네. 없는 왕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받들려고 그러고 왜 그러겠습니까? 권력의 아부에서 공천받고 떡고물이라도 나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공화국에서 충신이다, 뭐 윤회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유치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네. 박 의원님, 네. 유승민 의원의 이 당권 도전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하려고 합니다.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쨌든 여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당대표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국정 운영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여당 주류와는 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왔고 또 때로는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도 예. 굉장히 날카롭게 유승민 의원이 제기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이 예. 이렇게 가는 걸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출마를 하려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그 말씀하는 행간을 보니까 출마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출마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이 그렇게 손해 날 게 없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실의 기류는 유승민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기류가 있다는 것은 뭐 안팎으로 잘 알려진 예.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이게 압박을 받고 탄압을 받는 예. 여당의 유력 당권 후보, 이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저런 말씀도 직접적으로 지난 경기지사 선거 때 경험이나 이런 걸 거론하면서 예. 굉장히 부당하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과정에 개입해서 예. 유승민을 배제하려고 한다. 근데 이런 언급을 하는 게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의 캠페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룰 변경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룰 변경도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요. 반대하는 분들이 유승민 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나경원, 뭐 안철수 이런 분들 다 반대하는데 합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친윤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룰까지 변경한다라고 하면은 유승민 의원한테는 여론에서 더더욱 저는 유리한 지형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어쨌든 대통령과 예. 각을 세우는 걸 무릅쓰고 저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원석 의원은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자, 지금처럼 꿋꿋하게 출마하세요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출마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됩니다. 어느 쪽을 권하시겠습니까? 출마 안 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지금. 달리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수 정당이 잘못 가고 있는 게 맞으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목소리가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나경원, 안철수 두 분도 아직 관저에 초대받지를 못했어요. 김기현 의원은 이제 뭐 갔다 오셨죠? 관저에 예. 갔다 왔죠. 그러니까 이제 관저에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초대받은 자와 초대받지 못한 자는 차기 당대회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초대 받으면은 이제 우리 언론에서 또 여의도에서는 예. 친윤으로 좀 가까운 그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정치인으로 되고 또 아직 초대 못 받아서 좀 예.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것이 뭐 느낌이죠. 사실과 관계없이 그 느낌인데 지금 정당대 이제 지금 보면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대통령에게 조금 덜 다가간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반윤 세력을 좀 정치 자산으로 만들어서 그 정치 자산을 갖고 당권에 도전하고 예. 정치 세력화해서 미래 정치를 꿈꾸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어제 오늘 발언을 보면 사실상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예. 그 다른 후보들은 윤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윤 대통령의 어떤 친윤 세력이라고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친윤 세력을 연대해서 당권을 잡으려는 이런 전략을 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좀 흥미로워집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자,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다루겠습니다. 창원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글을 올려서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댓글이 아닌 정치인들한테 지금 가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하신 말씀은 댓글보다 더 충격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리고 창원시청 시의원인가요? 그분도 시체팔이 하지 말라고 어제 공무원이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가 뭐 정치단체도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진짜 너무 심하게 저희들한테 호도되는 게 비참합니다. 저는 창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글을 개인 SNS에 올렸습니다. 저의 잘못된 글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특히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공인인 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 제가 공인이 아닌 시절에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과거에. 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김민아 시의원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런 표현을 SNS에 썼습니다. 사실 권성동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연계시키는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 그 이어서 바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짧게 논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40초씩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 폐륜행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폐륜행이고 유가족들 한 번 더 죽이는 2차 가해 행위고요. 예. 권성동 의원이 사실 먼저 이렇게 뭐 그 시민단체가 횡령으로 뭐 횡령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정말 입에 닿지 못할 얘기를 하는 이유 이변에는 당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혐오를 부추겨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려는 저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권성동 전 의원이 저렇게 하니까 시의원들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즉각적인 사과 외에도 사퇴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개 숙이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구 참사 터지고 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떼주고 운운했던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잘못된 일들 속에서 정치권이 괜한 말에 구설수를 올려서 유족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2차, 3차 가해가 되는 그런 말들은 여야를 막론 지위 고하를 떠나서 어디에도 허용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자당, 타당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유족들에게 잘못된 일들은 없는 건지 분명하게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도 한 20초 드릴게요. 무조건 잘못한 얘기죠. 그래서 사과하고 윤리에도 회부가 됐는데 사과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로서 일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무조건 잘못된 일이고요. 그러나 즉각 사과한 점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조선 의원. 그러나 이거는 당 차원에서도 사과하고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모처럼 이분의 네 분이 다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